자, 지금 홍대에 이렇게 이제 100억에 나와 있는 건물이 있다는 얘기지. 100억. 구독했지? 자, 이런 건물은 어떤 건물이며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봐야 하느냐. 자, 지금 이 건물이거든. 5층, 지하 1층에 5층 건물이다. 현재 지금 100억에 나와 있다. 네이버 매물 검색에서 어느 부동산에서 몇 군데 얼마에 나와 있는지 본다. 주소를 알아보기 위해 상호를 기억한다. 네이버 지도에서 상호를 검색한다. 주소를 체크한다. 부동산 어플 디스코를 켠다. 주소 확인하고 주위에 거래된 시세를 확인한다. 8,100만원, 평당 1억 1천, 7,900만원, 면적 확인, 층수, 연면적, 용적률 확인, 전체 층별 면적 확인, 건물 허가일 확인, 랜드북 어플을 켠다. 주소 검색, 감정평가 건물 가치 확인, 최종 주소 확인, 건물 가치 추정가 확인, 각층 면적 용도 확인, 건물 노후년도 확인, 건물 몇 층인지 확인, 최종 감정가 확인. 홍대 이렇게 이제 중간에 왼쪽에 차도 오른쪽에 차도 중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워킹을 하는 거리가 있는데 이런 매물은 과연 어떤가? 실제로 이렇게 100억에 나와 있는 건물은 볼 때 100억이든 아니든 우리가 이런 건물을 볼 때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를 한번 보자.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이다. 자, 이런 거를 살 때 우리가 당연히 목적을 정해야 되겠지. 두 번째는 일단 지역을 확정을 하는 게 좋아. 마포구다, 홍대다, 상수다, 합정이다, 연남동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바운다리를 정한 후에 내 예산 안에 들어오거나 내 목적에 맞는 건물이 매물로 나왔을 때 이런 거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 건물이 지금 딱 100억에 나와 있을 때 이거는 과연 100억이면 어떤가? 나에게 맞는가? 이 건물은 내 기준에서 점수는 얼마 정도 되느냐를 판단을 해야 우리가 이 건물을 잘 판단하고 정말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잘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차장이 있네. 이걸 관리하는 게 좀 더 많이 들어가지. 이렇게 이제 기계식 주차장. 자, 1층에 이렇게 이제 카페가 있다. 문 내리는 숲 카페가 있고 왼쪽에 이렇게 이제 출입구로 인해서 각 층에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지. 예전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지었던 신축형 그런 이제 느낌이고 각 층마다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5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실내도 당연히 우리가 볼 수 있으면 그냥 봐도 돼. 왜? 우리는 일반적인 손님으로 그냥 봐도 되기 때문에 네일샵이 손님이 많은 네일샵이네. 오, 손님이 많은 네일샵이 있다. 그래서 이 안에 볼 때는 무엇을 보느냐. 지금 여기는 조금 수리를 좀 해야 돼. 기본적인 타일로 돼 있지만 이 타일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아니라서 약간의 공사는 조금 필요하다. 그렇지만 많은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 그래서 각 층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 몇 층까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느냐. 자,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그런 건물이고 이 건물이 어떤 입지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어떤 가치가 있느냐. 자, 지금 이렇게 로드길이 나는 장점이라는 거지. 그리고 앞에 사람들이 뭔가 구청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그림이라든지 전시를 계속 만들어 놓는 것도 장점이다. 그리고 이 건물이 가시성, 노출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메인 길에서 이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를 다니느냐, 임차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를 보는 거지. 자, 길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측면으로 보이는데 단점은 지금 여기 전봇대가 이렇게 딱 보이는 측면으로 정면이 이렇게 실제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좌측에 있지. 안 가려진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전봇대가 없잖아. 그래서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없다. 그렇지만 이 건물은 측면에서 봤을 때 전봇대가 보인다는 것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워킹을 할 때 이 건물은 가시거리 여기서부터 맞은편 건물이 보이는 데까지 시티뷰라고 조금은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여기를 걸어갈 때 전봇대가 계속 조금씩은 가린단 말이지. 그렇지만 정면으로 왔을 땐 정식으로 이렇게 경계에 있어. 그래서 많이 단점은 아닌데 점수로 마이너스 요소를 친다면 나는 한 5점 정도 딱 중간에 있어.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단점이 아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단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약간의 대수선이라기보다는 건물의 리터치가 조금은 필요하다. 왜? 이 건물은 더 이상 디벨롭 할 게 없다. 이대로 그냥 평생 쓰는 거다. 왜? 지금 이 건물도 그렇고 저 건물도 그렇고 같이 뭔가 매수를 해서
사용하기에는 크게 건물을 짓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이대로 평생 이 건물을 임대를 해서 이 가치로 그대로 팔아야 되는 물건이다. 단 지금 1, 2층만 임대를 제대로 하고 있고 나머지 3, 4, 5층은 사무실이나 다른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임대를 받기에는 조금 애매한 컨디션이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폴딩 도어를 만들었듯이 여기 또한 전면을 다 커팅을 해서 건물을 약간 대수선할 필요가 좀 보여진다. 그러면 대수선한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 실내는 적절하게 한 2, 3천만 원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고 외관을 약간 신축처럼 보이게 한다면 레벨에 따라 최소 레벨로 한다면 커팅을 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기본적인 걸 한다면 약 한 7, 8천만 원 정도가 들 것 같고 내가 만약 여기를 한다면 건물 전체를 완전히 새 건물처럼 보이게 할 것 같다. 그게 맞다고 본다. 자, 그러면 얼마가 드느냐? 한 3억에서 한 4억 정도가 들 것 같다. 그러면은 건물 전면만 하느냐, 측면만 하느냐도 사실 다르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가치적으로 좋아 보이게 만들 것 같다. 그러면 3, 4억을 투자를 해서 건물 대수선을 해서 신축처럼 보이게 충분히 만든 다음에 3, 4, 5층을 좋은 브랜드 임차를 받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각 층의 임대도 혹시나 가능하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좋은 브랜드를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거가 과연 감정평가가 얼마인지 100억을 샀을 때 이 정도의 임대료가 얼마인지 이분은 얼마 동안 얼마에 사서 들고 있었으며 지금의 가치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거를 내가 현재 임대료가 보증금과 임대료가 얼마며 이거를 3억 4억을 들여서 새 건물처럼 만들어서 보증금과 임대료가 어떻게 돼서 수익률이 얼만큼 나오느냐를 미리 한번 기획 설계 한번 해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시세 100억이 아닌 실제로 얼마까지가 적당한가를 판단을 해서 이거를 내가 부동산과 협의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자, 여기는 이 로드길은 사실 없어지지 않는다. 이 형태의 장점은 있다. 가시거리도 넓고 도로도 넓고 다 충족이 돼 있다. 차도 다니고 사람도 워킹으로 다녀서 여기에 가끔 공연도 하고 뭔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지금은 약간 죽어 있는 상태지만 더 발전될 확률도 있고 이대로 이 상권 자체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 상권이기 때문에 좋다고 본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고 머무르는 공간이 있다. 지금은 추워서 날씨가 좋고 한다면 구청에서 계속 여기를 레드로드라고 해서 계속 밀어준다. 공연을 다양하게 하는 것도 있고 입지적으로 일단 좋기 때문에 다만 이 가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이거를 사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예전에 이제 이런 건물들을 이렇게 창호를 다 뚫어서 이렇게 생긴 건물을 대수선을 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건물의 가치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임대료를 계속 늘려 나간다. 어떻게 해서 이런 건물들을 100억을 내가 현재 시세가 맞느냐? 얼마까지 내가 이거를 살 수 있느냐 상대방이 원하는 가격이 아닌 내가 원하는 가격 실제 현실적인 이 정도면 좋겠다라고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협의를 한다. 자, 그랬을 때 일단 85억 그건 내 생각이다. 이거를 사라라는 의미도 아니고 사는 게 좋다 안 좋다 이 의미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 금액이라면 어느 정도면 살 것 같고 100억이라면 점수는 몇 점인가. 자, 만약에 내가 이게 100억이라면 나는 약 이것도 한 82, 3점 정도로 보고 이게 만약에 90점이다. 그러면은 88점, 89점 이렇게 점점 이 가치가 나는 금액이 내려갈수록 점수는 높아진다. 다만 이거는 그렇게 많이 할 거가 없다. 이대로 그대로 해도 된다. 그렇지만 3, 4, 5층의 임대를 제대로 받고 건물의 가치를 디벨롭을 해서 좀 예뻐 보이게 고급스러워 보이게 해서 임차를 높인 후에 추후에 계속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이것 또한 어떤 그 강남에 어떤 가기 위한 지렛대 역할로서 이런 건물을 투자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결론은 내 점수는 이게 만약에 100억이라면 내 개인적인 점수는 한 80, 한 2, 3점 정도 될 것 같다. 이거를 디벨롭을 했을 때 성상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지. 어떻게 디벨롭하며 어떤 디자인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느냐 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지금 여기는 이 거리의 상황이 안 좋아서 임대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메인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디벨롭을 했을 때 건물의 가치가 엄청 이 주위의 건물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을 때 임대료는 상승을 한다. 어떻게 개발을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임대에 대한 수요와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것들을 나름의 점수를 매겨보고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 건물의 과연 적정한 시세는 얼마이고 100억이라는 돈이 과연 맞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한다는 얘기지. 이 전봇대는 중간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다
라고 할 거지만 중간에 있을 때는 그렇지만 측면으로 가면 갈수록 정면이 가려진다. 이렇게 중간으로 갈수록 이렇게 이제 완전 정면을 가려줄 수도 있는 그런 단점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약 마이너스 5에서 7점 정도 마이너스 요소가 사실은 있긴 있다. 자, 이 건물은 이쪽으로 가도 여기에 전봇대가 없기 때문에 가려지는 게 없기 때문에 측면으로 가더라도 다 보인다. 가려지는 요소가 없다. 이렇게 측면으로 가더라도 이 건물은 다 노출이 된다. 그렇지만 이 건물은 이렇게 봤을 때 정면에 저거는 옮길 수가 없거든. 옮기더라면 최소 5천만에서 7천, 8천 이렇게 들 수도 있는 그 노출이 좀 가려지는 전봇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에서 7점 정도가 있지만 그래도 정면에서 봤을 때는 가려지는 게 없다. 완전 대수선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하면 좋다. 하면 충분히 가치가 올라가고 어느 정도 이 건물에 의미가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나는 본다. 지금 1층, 2층에 뭔가 핫한 브랜드들이라든지 이런 좋은 브랜드일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브랜드를 받아서 그리고 건물의 외관을 좋게 고급스럽게 바꾸고 한다면 충분히 이 건물은 의미가 있고 금액 또한 조금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내고를 해서 적정 금액을 한다면 의미가 있는 건물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내가 내린 점수는 약 80, 한 3, 4점 정도 수준이라고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한다. 구독했지?